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서 마을학교, 마을신문 뭐 등등 일을 하고 있는 주영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곡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건데 사전에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나눠야 되니까요. 실제 장곡중학교는 2015년부터 함께 일을 마을과 학교 협업이라는 이름에서 함께 일을 해오다 보니 어쩌면 그 양쪽의 PT가 똑같습니다. 그 사례들이 함께 마을 교과서를 신문을 또 축제를 그래서 오늘 역할을 나누기로 이경숙 선생 교장 선생님은 주로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런 사례가 올라타고 있는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PT 하나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곡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표현은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갈 것이다인데 한 15년 정도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쯤 지나서 조금 흔히 말하는 로드맵이 선 것 같고 이 정해진 로드맵을 가지고 한 8년 정도 더 앞으로 나가면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을 활동가들은 다들 더 좋은 마을, 좋은 마을이 목표겠죠. 좋은 마을에 대해서 다 양상이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동네 민주주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화문에 간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바꾸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등등의 저희 나름대로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작은 동네가 바뀔 때만이 민주주의가 드디어 국가 민주주의든 지방 민주주의든 자리 잡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주의에 집중한다는 면에서는 많은 마을 운동가들 또는 마을 이론가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마을 공화국 또는 마을 정부 또는 마을 의회 아마 최종 단계이겠죠. 이 마을 일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 법을 바꾸거나 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노릇이고 주어진 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강화해서 마을 의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최종적 목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든가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주민자치란 말이 벌써 제도적으로 등장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주민총회 같은 데서 보듯이 참여율은 한 1% 되거나 1% 되지 않거나 그렇습니다. 1%는 저희가 0으로 간주하고 99를 100으로 간주하듯이 20년이 지났지만 주민 참여율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심히의 문제가 아닌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구조적 문제이거나 방식의 문제이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만 좀 더 열심히 이렇게 많은 전국의 활동가들이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대표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대표를 자처하고 어쩌면 제도적으로 대표의 권한을 부여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 중에 누구도 선출한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로서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그 주민자치의 참여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해야 된다는 뭐 주장입니다. 걸어서 대표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가 모였을 때의 그 구성되는 형태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대는 그 꽤나 중요한 단어로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연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 연수의 제목에 도시형 마을 운동, 마을 교육 운동, 도시형이란 말이 붙어 있었고 굉장히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제가 늘 갖는 그 문제의식은 한국의 마을 운동이 그 많은 고위 행정직들이 내놓는 이론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또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 그 한국 마을 운동의 목적과 방법, 특히 방법에서 그 방법들을 보면 도시보다 작은 부락 단위의 농촌 또는 시골 마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도시와 농촌 그 시골은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동일한 방식이 불행하게도 인구의 91%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인구의 9%가 살고 있는 시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한국 마을 운동의 그 문제라고 늘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이 도시형 마을 운동의 근본 원리를 연대라고 보면서 뭐 상식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기관 단체들이 뭐 한시적으로 모여서 그런 결집체라든가 특히 도시형 시골형을 나눌 때 대상자들의 규모,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머릿수, 인구.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에 살지만 3만 5천 명 시흥시 장곡동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그 풀이 3만 5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제가 만약에 한 30명 내외 되는 장곡동의 주민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때 그 풀은 3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풀이 작을 때는 관계의 확산, 이웃의 회복, 뭐 정이 흐르는 등등의 한국에서 많이 마을운동에서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그런 슬로건들이 작은 단위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능력보다 인품이 좋아야 되고 어른들한테 싸가지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뭐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러나 풀이 클 때는 관계의 확산이나 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연대라는 거죠. 방식이. 연대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관계의 확산과 연대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 와서 옆에 이웃들끼리 관계를 형성하지 않지요. 아유, 뭐 결혼을 했어요. 애는 몇 명이고, 아유, 아들만 둘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유, 이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 주고받읍시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같이 모여서 연대를 확인하고 그러고 뿔뿔이 흩어져 가는 거죠. 관계는 그러지 않죠. 관계의 확산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서로 전화번호를 따고 인근에 있는 몇 명끼리 조그만 모임이라도 만들고 그러했겠죠. 그래서 관계의 확산 또는 관계 중심으로 일을 풀 거냐 아니면 연대를 풀 거냐. 시골형 마을 운동가들은 관계 맺기를 조장하고 관계 맺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든 뭐 종교별로 모이든 어떻게 모이든 더 많은 관계가 발생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시골 마을의 마을 운동가의 할 일이고 필요한 자질이라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대가 촉진될 것인지 연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단체들이 연대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기획력 아이디어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적어도 제가 장곡동에서 일을 하면서 전국에 많은 아마 다른 마을 활동가들과 좀 생각의 차이가 있거나 그런 점에서 연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정이 흐르는 마을, 정보다는 정의이고 따뜻하고 하하 웃는 공동체보다는 엄정한 차가운 소외당한 사람이 없고 동네에서 부당한 짓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응징을 뭐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채 안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얘기는 뭐 그만 드리기로 하고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다 결국 어떻게 너는 교육을 학교 주변을 늘 어슬렁거리게 되었니로 아마 이 얘기가 연결되겠죠. 주민자치회는 20년 동안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튼튼한 뭐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바꿉시다 큰 소리 치다가 그냥 그들과 닮아가거나 아니면 성 밖으로 튕겨나거나 뭐 성 앞에서 문을 열어라 어쩌고 했다가 그냥 지쳐서 집에 가거나 아니면 뭐 화살을 맞거나 그랬겠죠. 성이라고 볼 적에 우리가 튼튼한 성을 공격할 때 그 원리야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성 밖에 더 높은 다른 성을 하나를 더 높은 뭔가를 만들어서 공격하기에 좋게 하는 작업, 성 밖의 작업이 있을 것이고 또 성 안으로 선발대가 먼저 가서 결국에는 성 안과 성 밖이 조우하면서 예, 쉽지 않겠죠.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제가 뭐라고 제 하나의 알파카 머리 가지고 꽤 가지고 그리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성 밖에 더 튼튼한 다른 더 높은 성을 하나를 준비해서 성을 공략하기 좋게 만드는 성 밖의 성이 제로서는 마을교육자치회라는 거죠. 이 마을교육자치회가 성 안에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대표성, 적어도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학생의 학부모의 A학교, 교사회, B학교, 학부모 회장단, 단체들의 모임으로 비교적 대표성을 해결하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실생활과 조금 밀접한 그런 주제를 항상 상시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비교적 건강한 조직 문화, 조직 문화는 말씀드리기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주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를 아마 뭐 겪어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마을교육자치회가 어쨌든 대표성이나 근거리 이슈나 실생활 이슈나 조직 문화 탄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동시에 학부모 회장단부터 주민자치회를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육 분과를 이루겠죠. 학부모 회장단부터 가는 이유는 많은 마을 사람들은 학교 담장이 높다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해보면 학교에 대한 마을의 담장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마을이 학교에 대해서 갖는 스스로의 벽이 있습니다. 저쪽은 교육청과 관련된 곳이야. 저쪽은 초중등 교육부에 뭐 영향을 받는 그룹이야. 학교 일을 우리가 왜 여기서 다루어야 하지? 어쨌든 학교에 대한 아직까지도 벽들이 있고 그래서 학생 대표나 교사 대표를 주민자치에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 그러나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으로서 편하게 인용되는 또 마을책으로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부모 회장단들이 예, 곧 이번 달 다음 달 한 이틀 두 달에 걸쳐서 주민자치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깥의 주민자치회보다 더 높은 튼튼한 바깥의 진지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마을교육자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대표들, 학생 대표들, 그리고 교사 대표들로 구성돼서 대표성을 보완하고 실생활의 이슈, 평균적 조직 문화, 지성 교양을 비교적 갖추고 있고,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하는 마을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는 체인지 메이커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르는데, 실제 동네의 과제를, 동네를 정말 바로 알고, 동네 바로 알기는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동네 문제를 그룹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리고 정치인을 통하든 시민원을 넣든 아니면 뭐 저희 마을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든 방법을 통해서 뭔가 결실을 가져오면 그 동네 공간이 변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세상 어디가 살든지 비교적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마을교육 자체에 하는 가장 주요한 일 중의 하나가 그런 흔히 말하는 마을 수업 또는 마을 교육 과정입니다. 동네 공간을 바꾸는 마을 수업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저희들이 학교를 가서 동네 브리핑을 합니다. 이 동네 브리핑의 내용은 동네를 진짜 바로 알기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하는 마을 바로 알기 수업들은 마을을 정직하게 가르쳐 주진 않죠. 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 마을처럼 좋은 마을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약간의 거짓을 부푸는 분식한 그런 방식으로 동네에 대한 말을 바로 알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하는 동네 브리핑은 동네 현재 문제점들, 과거, 현재, 미래, 뭐 내세울 점, 우리 부끄러운 점, 앞으로 해결할 과제를 브리핑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룹으로 문제를 선정하고 실행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마도 도대체 무슨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니라고 궁금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장곡타임즈라고 들어오시면 학생들이 이런 체인지 메이크 작업을 통해서 올해는 뭘 했는지, 뭐 최근에도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8월 이즈음에 활동들이 대체로 마감되기 때문에 지금 결산 시즌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동네가 갖고 있는 동네의 정보, 학교 교사의 교육 철학, 교육 과정을 만드는 그런 전문성들이 결합하게 되고요. 예, 마을 매체, 구체적 사례들은 나중에 이경수 전국중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학교라는 전화든가 또는 학부모의 회장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일단 어쨌든 주민자치회 교육 분과의 임무를 이전에 없었던 공교육 지원, 학교 교육의 지원이라고 일단 저희 마을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에 일단 넣는 것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저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어쨌든 학교와 마을이 좀 더 가까워지고 더 협업을 촉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협업은 주민총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수업으로 주민총회에 참여해서 안건들에 투표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하는 주민총회에 참여율을 어쨌든 두 자릿수까지 가보자, 10%까지 목표를 잡아보자. 1% 시대는 우리가 끝내야 된다. 그런 저희로서는 주민 참여를 높이는 주민 참여의 이른바 선도 역할을 학생들이 해달라는 것이고, 예, 그 일에 어쨌든 학부모 대표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주민총회에 참여하고 주민투표하는 데에서 또한 기성 어른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마을 사업들을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사업들로 그렇게 몰표를 던지거나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입니다. 그 걱정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2년 정도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곳에 몰표를 던지고 하면 아마 보다 못한 어른들이 우리도 떼거지로 몰려나가서 벌떼처럼 몰려나가서 우리가 유리한 곳에 투표를 하자. 그래서 주민 참여율이 50%를 넘기게 한다면 제 같은 사람이 더 할 일이 없어질 정도의 주민자치의 토대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그 바깥의 마을교육자치회가 동네 변화에 큰 역할을 하더라. 야, 정말 동네가 변하기는 변하는구나 라는 그런 성과, 그리고 저 사람들의 조직 문화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서 단체가 적어도 영향력이 있고 효율적이구나 하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그때 가서 마을교육자치회의 일부가 뭐 임원진이든 주민자치 교육 분과를 구성하지 않겠냐 싶고요. 시흥시의 여러 개 동에서 마을교육자치회가 튼튼히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거나 또는 마을교육자치회가 튼튼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이 마을교육자치회 회장을 겸하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마을교육자치회가 와해되는 그런 사례까지 생긴다는 것을 봐왔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 성과와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주민자치회로 진입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자치회는 지속적으로 교육분과로 형성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와 협력단체로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면 참 그때서야 주민 참여가 늘어나고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벌떼처럼 몰려 나와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 주민총회를 끌어가고 동네 분들이 다시 또 벌떼처럼 몰려 나와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뭔가 주장하기 시작할 때 참여율은 적어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단계 정도에서 주민자치회가 비교적 마을의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에 대한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마을과 학교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고 지금도 편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일하는 방식이 너무 많이 다르고,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학교와 함께 릴레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릴레이 토론회 첫 회에서 벌써 불꽃이 팍 튑니다. 마을교육자치회 목적에서 목적에 제가 쓰기로 더 나은 마을이다라고 썼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 위시해서 그 첫 대목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마을교육 자체에는 또는 민주시민이든 사는 힘을 길러주는 쪽으로 가야지 더 나은 마을의 추상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르게 된 생각은 더 나은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할 적에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 더 나은 마을의 1번 조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 학교 교육과 분리되지 않는 것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 이어야만 학교 교육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을교육 자치의 목적이 뭐니 할 때 마을이 다소 궁색할지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비교적 수긍하는, 마을과 학교가 공히 수긍하는 것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은 또 어떤 마을이냐, 어떻게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인가에 대한 다른 생각들은 아마 자치의 영역으로, 동네마다 우리가 볼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가려면 뭐 학원이 더 많이 생겨야 돼, 또는 우리 마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가기 위해서는 뭐 아이들은 뭐 취업 진로가 잘 어쩌고 저쩌고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정말 IQ 좋은 마을에 대한 생각들의 차이,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언론에서 결정하는 거기에 자치란 영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마을학교는 크게 한 5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으로 대변되는 소통망, 저희가 학생들 뭐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회의가 가장 많이 열립니다. 학교 사이에 뭐 모일 때도, 학교와 마을이 만날 때도 등등. 그래서 소통망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가입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네 이른바 관변 유관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갈 마을 수업을 지원하는, 마을 수업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시형 혁신교육지구 또는 뭐 미래교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건을 만들거나 홍보를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뭐 위탁을 받거나 참여하거나 그렇게 한 5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